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세 이하 대표팀의 김은중 감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물가 급등에 따른 택시 요금 인상 논의가 한창입니다.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초 예고된 7월 인상은 늦춰질 전망입니다. 청주 도심 백로대 민원에 시달리던 청주시가 벌목 대신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밀도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상 개체는 예년의 2배입니다. 호수와 무술이라는 기존 소재를 벗어나 충주시가 지역의 새 대표 축제를 내놨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청년을 강조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충북 지역의 택시 요금도 대폭 인상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업계 기본 요금 4,500원을 주장해 충청북도가 난색을 표했고 당초 예고됐던 7월 인상은 한 달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택시업체.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견디다 못해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직접 경영하고 부담도 함께 지는 고육지책인데 벌써 도내 4번째입니다. 기사들도 30명 넘게 떠나 이제 50대 이상만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50대가 넘는데 저희 막내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찾기가 힘들죠. 젊은 친구들은 많이 간다고 봐야죠. 미래가 없으니까. 택시업계는 4년 넘게 묶여있던 택시 요금이 부른 결과라며 기본 요금을 지금보다 1,200원 인상한 4,500원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 확대 등을 감안해 올해 초보다는 300원 낮췄습니다. 다만 기본 요금 거리를 지금보다 400m, 100원씩 오르는 추가 요금 기준 역시 거리는 7m, 시간도 2초 줄였습니다. 5km를 이용하면 요금이 지금보다 1,600원 정도 더 나옵니다. 충청북도는 여전히 과하다는 입장. 도는 같은 5km를 탔을 때 요금이 지금보다 850원 정도 더 나오는 기본 4,000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거리는 지금처럼 2km를 유지하고 추가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하는 대신 100원당 거리는 128m로 2m 줄여졌습니다. 5km 기준 업계 안의 인상률은 약 30%, 충북도 안은 약 16%입니다. 택시업계에서 요청한 인상안은 도에서 산정한 적정 운송 원가와 도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서울 등 올해 요금을 올린 9개 시도의 평균 인상폭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한 요금은 최소 2년간 바꿀 수 없다 보니 업계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요금 인상을 오히려 미루자고 요구했고 향후 앞으로 2년이 또 간다면 미래에 일어날 2년 동안에 발생하는 최저시급, 차량 가격,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00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국 인상폭을 최종 조율할 이번 달 도정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는 무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 8월 전엔 인상폭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하반기로 검토됐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지역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달 10일 이후 36일 만에 종식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방역대안 사용 농가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어 증평에 이어 청주 방역대도 오늘부터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평시 방역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0일부터 9일 동안 11건이 발생해 구제역이 확산했지만 긴급 백신 접종과 소독 강화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식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방역대 해제와 관계없이 구제역 발생 농가의 입식 금지는 유지되며 긴급 백신 접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표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우박으로 인한 충북도 내 피해 면적이 8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신고가 연일 접수되면서 지금까지 도내 1,660농가가 835.7헥타르의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87헥타르가 과수농가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업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2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때 길조로 여겨졌던 여름철새 백로가 청주 도심에 자리 잡으며 인근 주민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청소와 함께 대체 서식지 확보로 개체수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010년만 해도 중부권 최대의 백로 서식지로 유명했던 청주시 송절동. 처음엔 이색 볼거리로 화장받았지만 주변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소음만 유발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배설물이 이제 이렇게 땅에 떨어지니까 그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새들이 소리가 모여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나무를 벌목해 백로들을 쫓아내도 또 다른 장소로 옮겨 집단 서식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주민 불편 해소와 갈 곳 없는 백로떼를 위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백로떼 번식 밀도 조절과 함께 문암생태공원 근처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주거 지역과의 완충 지역 확보를 통해 백로와 시민들의 공존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번식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해주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림막을 통해서 이길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백로 서식지 청소도 청주시가 나서 매달 2차례 진행하고 악취 예방을 위한 탈취제도 주기적으로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구성해 백로와 공존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백로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조금 이해하면서 생활하면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올해 여름 청주시 송절동 일대에서 집단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로는 3,500여 마리. 지난해 1,400여 마리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호수축제에서 이름을 바꾸고 변화를 꾀하는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호수에서 벗어나 충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만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오는 18일까지 관객들을 맞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대표 축제였던 호수축제 대신 처음 등장한 축제는 충주로 다이브, 감성에 빠지다를 주제로 준비됐습니다. 물에 빠지는 풍덩의 이미지에서 다이브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너무 좋죠. 기쁘고 축제고 즐겁고. 다이브 페스티벌로의 가장 큰 변화는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 8월에서 6월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또 낮에는 가족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매일 밤 인기 가수 공연과 드론쇼, 불꽃놀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어른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올해 축제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 극장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좀비 떼를 피하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극영화과 학생들인데요. 이번에 좀비 역할을 맡아서 무더운 여름의 더위를 싹 가시게 저희가 오싹한 체험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농부와 상인 등이 참여하는 로컬 마켓과 다양한 푸드 트럭도 축제의 즐거움으로 마련했습니다. 축제의 몰입감과 감성 포인트를 강화해
충주의 매력에 빠뜨리겠다는 다이브 페스티벌은 오는 18일까지 중앙탑 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중국 동포가 50대 남성이 끌던 살수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소방과 경찰, 군부대가 폭발물을 찾기 위해 민원동을 통제하면서 업무가 마비됐고 500명 가까운 직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민 환경권을 이유로 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거부한 영동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업체 측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영동군의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가 주민 환경권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동군은 2020년 12월 제출된 용산면 산저리 민간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을 부적합 판정해 3년째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하고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은 이번 특별법은 현재 국회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달 안에 법안 소위 심사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처음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충북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플러스 0.01%로 한 주 전 0.0 보합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서원구가 0.05%, 제천 0.03%로 평균 상승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충북 평균 전세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2%로 사실상 보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 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이던 충청북도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옥산면에서 충청북도 소속 도로보수원이 뒷정리를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의 안전조치 의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했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증평군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증평군은 개청 20주년을 기념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행사로 지난해 전통시장만 대상이던 페이백 행사를 대형마트와 주유소를 제외한 관내 모든 소상공인 업소로 확대했습니다. 행사 기간 5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장뜰시장 다목적 광장의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만 원권 증평사랑 으뜸 상품권으로 바꿔줍니다. 영수증 접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하루 720만 원 한도에서 선착순입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초심 회복을 선언하며 개막식 등 주 무대를 다시 청품권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상영작은 다소 줄이고 공연은 늘려 음악영화제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영화제의 정체성인 휴양영화제를 위해
개막식과 원썸머 나잇 등 주요 프로그램을 청풍에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영작은 70여 편으로 지난해보다 줄었고 공식 폐막작은 제천 문화회관에서 상영됩니다.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